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SIGN 미친듯이 야근하고 원찬 만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해? 진짜 감사를 표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가까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삼성, LG, SK, 하나, CJ 등 대기업과 일을 하며 사용했었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견적서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만 하느냐?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공개하는 것도 모자라 견적서 파일 시원하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나 이거 잘하는 거 맞는 거야? 저에겐 영업비밀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권리가 더 소중하니까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브랜딩 견적서 2개, 패키지 견적서, 제작 견적서, 인테리어, 시공 견적서까지 총 5개의 견적서를 세부적인 항목 하나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고디.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견적서는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표지가 있습니다. 이 견적서를 화면상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쇄를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 표지가 없게 되면 견적서에 있는 금액이나 세부사항들이 전부 다 그냥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하게 이 견적서를 봐야 하는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견적서를 보게 된다는 것, 이 견적서의 금액들이 전부 다 노출이 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견적서 앞에 저렇게 표지를 둡니다. 그리고 표지 앞에는 여러분들의 회사명, 프로젝트 견적서의 제목, 날짜, 그리고 여러분의 주소 정도를 적어주면 좋겠죠. 자, 첫 번째, 브랜딩 견적서 2종 중에서 이센셜 브랜딩 견적서입니다. 이센셜 브랜딩은 브랜딩에서도 꼭 필요한 브랜딩 앞단의 견적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는 이 견적서를 직접 받으시는 담당자분의 성함과 직책, 그분의 회사, 어떠한 파트에 있는지를 적어주면 조금 더 명확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그 견적서의 타이틀이 있으면 확실히 보기 편하겠고요. 왼쪽에 프로젝트 스코프 항목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분류라고 하면 좀 편할까요? 그래서 어떠한 단계가 있는지 큰 대분류를 보여주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견적서에 아이템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오게 되죠. 지금 보시게 되면 리서치 단계에서는 트렌드 조사할 수도 있고요. 경쟁사 브랜드 조사할 수 있고, 사례 조사하거나 분석하는, 그리고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어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고, 시각 레퍼런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무드보드 무드보드? 무드보드 같은 부분들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컬러, 타이포그래피, 질감같이 브랜딩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모아서 보여주는 단계, 그리고 그것들을 총 취합해서 시각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실제로 브랜딩이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도출하기 위한 세부적인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이제 컨셉을 도출하거나 아이덴티티 요소들, 예를 들면 뭐 로고 중에서도 로고 타입, 심볼, 엠블럼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컬러, 톤, 뭐 RGB, 뭐 CMYK 이런 컬러도 있죠. 그리고 그 브랜드가 사용해야 할 뭐 구경 서체, 디자인 모티브나 패턴,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키비주얼을 도출을 해내서 이 아이덴티티들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보여주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나오는 것이 이센셜 브랜딩의 단계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견적서의 항목들은요, 얼마든지 여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나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훨씬 더 간소화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이드화를 만드는 경우 있죠. 그래서 브랜드 매뉴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것들을 문서화해서 누가 봐도 이 브랜드가 어떠한 브랜드인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브랜드를 나중에 운영하는 디자이너라든가 다른 업체에서도 그 브랜드 매뉴얼과 가이드를 가지고 이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이제 브랜드 가이드 혹은 브랜드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센셜 브랜딩의 견적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서브토탈, 라운드다운, 토탈이 있는데, 서브토탈은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합친 총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운드다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반내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0원 이하, 때로는 10,000원 이하를 절사를 하는데, 왜 10,000원 이하, 1,000원 이하를 절사할까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그죠? 왜 10,000원 이하, 1,000원 이하를 절사를 하냐면, 계약서를 여러분 쓰게 되면요, 견적서에 명시된 금액을 숫자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1금 얼마마마 원 전까지 해서 1원 단위까지 한글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100원, 10원 단위까지 나오게 되면 이 워드를 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읽기도 불편해요. 예를 들면 1억 3,500만 원 정, 뭐 요 정도면 깔끔하잖아요. 깔끔한데 1억 5,365만 7,250원 정.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단위를 조금 조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억대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분 10원 단위까지 막 다 그렇게 받으실 겁니까? 그리고 이제 라운드 다운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내고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여러분의 재량껏 뭐 다 막 깎아주면 안 됩니다. 깎아주지 말고 합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깎아주는 어떤 그러한 깎아주는 뭐 협의를 한, 네고시에이션을 한 그런 금액을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밑에 단에 있는 토탈 부분, 이제 그랜드 토탈이 되겠죠.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다 빼고 난 진짜 금액입니다. 저는 일단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해놨는데, 저는 왜 명시를 안 하냐면 약간 꿀팁이긴 한데, 부가세가 10%죠. 10%를 붙으면 금액이 엄청 커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총액이 950만 원이야. 근데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1000단위가 넘어가게 되죠. 그럼 클라이언트가, 어머! 욕할 뻔했어. 콩이 하나 더 있잖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안 넘기 위해서 또 깎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액면가라고 하죠. 액면가가 부가세를 안 하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금액이 적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브랜딩 고도화 샘플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똑같고요. 자, 이제 브랜딩이 나오게 되면 흔히 뭐 로고만 하고 끝납니까? 그 앞단에 막 리서치하고 그런 아이디에이션이라든가 막 뼈를 막 깎고 막 이러한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식을 탁 낳았어. 이 자식 빨개 벗겨서 막 길거리 돌아다닐 겁니까? 아니죠. 좋은 옷, 예쁜 옷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들을 확장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인데, 쇼핑백, 레터헤드라고 해서 이제 A4 서식입니다. 서식류, 그리고 에코백 파우치, 머그컵, 포장 유니폼 뭐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금액을 명시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하나 항목을 이렇게 잘라서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이렇게 명시를 하셔도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도화된 작업이 필요한 거라서 저는 따로 빼놓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타입 세팅이라고 하죠. 어떤 서체를 쓰고 행간 쓰고 자간 쓰는 어떤 그런 고도화된 타입 세팅과 혹은 재질 연구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어떤 그런 프로세스는 따로 빼서 이렇게 이제 확장하는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왜 이렇게 업됐지 오늘? 10,000명 넘어서 뭔가 정말 찐텐이 생겼습니다 지금.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앞단에 이제 브랜딩이라든가 사례조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목되는 것들이 많아서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맞은 내용을 앞단에 붙이면 됩니다. 뭐 리서치하고 아까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항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붙이시고 패키지 디자인만 들어갔었을 때의 견적서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만의 약간 그런 프로세스인데,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1차 포장, 2차 포장은 아닙니다. 1차 포장은 뭐냐면 용기, 뭐 화장품을 예를 들면 그 용기에 들어가는 모든 디자인들을 이제 1차 포장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라벨링 될 수 있고 실핀이 될 수 있고 이런 디자인들을 1차 포장이라고 하고, 2차 포장은 그 용기를 감싸는 그 쉽게 말해 박스 상자를 얘기합니다. 싸바리가 될 수 있고 뭐 파우치가 될 수 있고 단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그거 2차 포장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1차 포장만 들어갈 때나 1, 2차 포장이 같이 들어갈 때는 단가가 달라져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샴푸 같은 거는 여러분들 박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용기 하나만 나오지만 이제 페이스크림 같이 고가의 어떤 그런 제품들을 그냥 내용을 그냥 확 던져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박스 디자인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럴 경우로 이제 두 개를 나눠서 견적을 책정을 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품목 개발, 스큐 확장, 아트웍 개발 및 적용, 스큐 확장, 텍스트 레이아웃 수정 확장이 뭐냐면, 디자인 처음에 이제 적용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디고디 라인에 뭐 스킨이 나오면 그 스킨이 로션으로도 확장이 되고 크림, 아이크림으로 이렇게 쭉쭉 확장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두 가지의 패키지 디자인을 하는 거지만 이걸 생으로 처음부터 그냥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스킨과 로션은 동일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텍스트 세팅만 좀 변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큐 확장 중에서 두 번째인 텍스트 레이아웃 수정 확장이 들어갑니다. 혹은 아이크림 같은 경우로 해서 스케일이 좀 작아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텍스트 레이아웃 수정 확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패키지 디자인이 아트웍 기반이 들어가서 스킨과 아이크림과 토너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아트웍을 쓰게 되거나 재질을 완전히 다른 걸 쓰거나 지위 구조가 바뀐다거나 하게 되면 이거는 확장이지만 조금 더 고도화된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완전 새거 제품을 개발하느냐, 단순 확장을 하느냐, 조금 더 복잡한 확장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클라이언트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패키지 디자인에도 제품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패키지 디자인을 제대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풀겠지만 용기 금형 개발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원래 있는 프리모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용기의 금형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볼륨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금형 개발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쇄물이나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도면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 작업을 디자인 부서가 있는 어떤 그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우리 포맷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그걸 가지고 디자인 팀에서 양산 도면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쪽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쪽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양산이 들어가게 되면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 패키지, 뭐 식품 이런 경우는 문안 하나하나가 정말 되게 엄청나게 까다롭거든요. 이게 표기되어야 하는 문안들이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과대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거 다 안 되고, 뭐 전성분은 5포인트 이상으로 사용되고, 이러한 굉장히 마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까다롭고 스트릭트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도면 작업 들어가면 수정을 막 10번 이상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의 패키징에 포함하잖아요? 미친 짓입니다. 디자인을 해놓고서 여러분 도면 수정만 막 30번씩 막 하고 막 이래봐요. 저는 실제로 30번이 아니고 30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보고 있나 담당자?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목당하세요. 이거는 완전 다른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면 수정은 같은 아까 디자인을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 전부 다 자간 맞추고 전부 해가지고 줄바꿈하고 띄어쓰기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 과정은 정말 복잡해서 이걸 꼭 명시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감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실비예요. 왜 실비냐면 공장 같은 경우 감리를 나가면 정말 뭐 그냥 충무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산, 파주 이런 데도 많고요. 대중교통 안 다닙니다. 차 끌고 가거나 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강남에서 여러분 파주 넘어가면 2시간씩 걸리고 막 그럽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 4시간, 물리적인 시간. 내가 말이야 2시간 동안 말이야 디자인을 하면 뭐 얼마나 큰 아웃풋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맞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죠. 그래서 감리 가는 비용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감리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거리에 따라 다르기도 하는데 10만원에서 30만원 그렇게 나옵니다. 왔다 갔다 그 사이에서.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거기 안에 교통비, 주차비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식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현장 감리. 나중에 실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양껏, 재량껏 하시면 됩니다. 다음! 제작 샘플. 제작 계획서는 뭐냐면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도 디자인만 해서 견적서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턴키로 그냥 인쇄물이나 패키지 이런 것들을 아예 저희한테 맡기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제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뭐 예를 들자면 충무로라면 지역사, 재단지, 대본, 도무송, 칼선, 동판, 뭐 실크, 엠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컨트롤 해가지고 완성품이 나온 다음에 납품하는 것까지, 뭐 포장 뭐 이런 것까지 다 핸들링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작에 대한 견적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이건 아까 견적서랑 다르죠. 스펙들을 다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크기는 얼마며 어떤 지류를 쓰며 무슨 인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그러다 몇 개가 제작되며 하나당 얼마고 이것들이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이윤 부분을 아예 따로 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작은 순수하게 이렇게 넣으시고 기업 이윤을 따로 빼셔도 되고요. 뭐 기업 이윤은 여러분들이 뭐 능력껏 뭐 뻥튀기 하셔가지고 뻥, 아니면 그러니까 제작비에 녹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싹 녹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쇼핑백의 제작 견적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감리 나가고 기업이윤 이런 거를 싹 녹여가지고 이 단가에 아예 그냥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달라요. 수량이 많게 되면 제작비를 녹이는 게 훨씬 개이득이고요. 아주 개꿀 이득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총액이 작으면 그냥 아예 따로 기업이윤을 빼놓는 게 낫습니다. 팁입니다. 아, 너무 막 다 알려준다, 그죠? 막 그냥 간이고 쓸기고 막 다 빼줘, 막 정말, 그죠? 아니에요? 맞잖아. 야, 워워해자. 야, 또 악플 날린다. 워워해라. 너 이제 찐텐했다고 뭐 갑자기 또 요즘 막 이렇게 하면 온다. 다 좋은데 제발 오버하지 말라고. 워워. 배송비 이거 택배비 얼마 안 한다, 뭐 퀵비 얼마 안 한다고 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 박스 하나 남양주 이런 데 가잖아요. 기본 한 5만원 나옵니다. 한 번 보낼 것 같아요. 샘플 주고받고 하다 보면 퀵비만 진짜 뭐 50만 60만원 나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일반 관리비가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납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장소나 이런 것들에 그걸 보관을 하고 포장을 해서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죠. 전화해서 뭐 퀵 기사, 이거 다 공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임대료를 내는 개념과 똑같은 겁니다. 그쵸? 시공 샘플.
얘는 앞단에 아까 여러분들 디자인 나오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다 붙여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얘는 실제로 진짜 시공만 됐었을 텐데 지금 저 견적서는 코엑스에 이제 전시했었을 때 시공 그 견적서입니다. 그래서 파츠별로 이렇게 나눠요. 목공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을 그냥 뽑아서 나오고, 스펙 같은 경우는 그 뭐 크기라든가 뭐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연출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닛은 뭐냐면 단위가 뭔가, 식은 하나 두 개 셀 수 없는 그냥 통 하나의 뭉텅이? 뭉텅이? 미터, 1미터, 혹은 평방미터, 패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닛이고요. 퀀터치는 양입니다. 그래서 몇 미터 들어가는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유닛 코스트는 1m에 얼마인가. 그래서 10m 하면 얼마다가 나오겠죠? 디고디. 자, 견적서 설명 잘 보셨나요? 뭐 아무것도 아닌 자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제가 야, 유튜브가 이렇게 무섭구나,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구나, 정말 진짜 아무한테 안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막 꽁꽁 싸맸던 견적서를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오픈을 하네요. 아, 이 정도는 되어야 감사의 표시가 좀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 5만 찍으면 제가 실제 견적서 금액까지 하나 시원하게 팍 오픈해서 얼마 받는지까지 제가 한번 잠깐만, 나 이거 잠깐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부다니지 말고, 클라이언트한테 무시당하고 말지 말고, 알겠습니까? 똑바로 말 똑바로 하시고, 막 오라 그러면 엄마 너 임마 디고디 형아가 아저씨가 임마 이렇게 하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디고디.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디자인에 노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노조 막 이런 것들보다는 디자이너의 권리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총대 하나 또 메고 방탄조끼 하나 입고 클라이언트와 막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다기보다 우리가 정말 끌려다니지 않고 올바른 환경에서 정당한 작업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막 이렇게 막 한다 그랬다가 제가 막 여러분 자 이렇게 했는데 와 뭐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면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예너 디고디 원찬 이제 10,000명이 되었으니까 더 알찬 영상 열심히 컨텐츠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구독 꼭 보답하는 그러한 디청자 여러분들이 낳아주신 아들 배은망덕한 놈이 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디고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컨텐츠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아, 나 오늘 막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디고디.